안녕, 개천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워너비들,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마다 꼭 틀어주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 기억나? 오늘의 주인공은 그 시절을 빛냈던 로코킹, 아만다 바인스야. 그런 아만다가 마치 조현병 때문에 은퇴했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시켓이랑 함께 알아보자. 1986년 4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아만다 로라 바이스는 세남매 중 막내로 자랐어. 어머니는 치과 조무사 겸 사무관리자였고 아버지는 치과 의사이자 가끔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지. 어린 아만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연기와 코미디를 시작했는데 7살 때부터 다수의 TV 광고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어. 1년 반 만에 찍은 광고만 무려 20편이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뿐만 아니라 애니, 비밀의 화원, 뮤직맨,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유명 뮤지컬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살이 된 아만다는 LA의 유명한 코미디 클럽에서 열린 어린이 코미디 캠프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는데 이때 니켈로디언 프로듀서가 아만다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이 프로듀서는 공연이 끝난 후 아만다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니켈로디언 오디션을 권유했고 아만다는 오디션에 합격해 올드 시즌 3부터 6까지 활약하게 돼. 이 프로그램은 90년대 미국에서 어린이 버전 SNL로 유명했고 아만다는 다양한 캐릭터를 능숙하게 소화하며 얼굴을 알렸어. 그 결과 2000년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수상까지 하며 어린이 스타로서 입지를 굳혔지. 아만다는 올드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 정말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라고 아만다는 회상했지. 그리고 13살이 된 1999년 아만다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만다쇼의 주연을 맡게 돼. 이 프로그램은 방영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아만다는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무려 4회나 수상하고 영 아티스트 어워드 후보에도 2번이나 오르는 영광을 얻었지. 새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만다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어. 2002년 15살이 된 아만다는 영화 빅팻 라이어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당당히 스크린 데뷔를 했지. 이후 성인 시청자를 겨냥한 시트콤 What I Like About You의 주연을 맡는가 하면 당시 여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콜린 퍼스와 함께 영화 와더걸 원츠에 출연하면서 스크린에서도 입지를 확실히 다지게 돼. 그리고 같은 해 아만다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12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화 쉬즈 더 맨의 주연을 맡았어. 상대 역은 바로 채닝 테이텀이었지. 이 영화는 특히 채닝과 아만다의 케미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어. 하지만 아만다에겐 마냥 행복한 기억만 아니었다고 해. 나중에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어. 영화가 개봉하고 내 모습을 직접 봤을 때 남자로 변장한 내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그 이후로 4에서 6개월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짧은 머리를 한 제 모습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다행히도 아만다는 곧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다시 바쁜 나날을 보냈어. 바로 2007년 1988년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코미디 영화 헤어스프레이에서 페니 핑글턴 역을 맡게 된 거지.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 사상 역대급 규모의 개봉 기록을 세웠고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 아만다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손꼽히는 대표작이 됐고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많은 찬사를 받게 돼. 2007년 아만다는 당시 인기 있던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패션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 미국 의류 체인점 스티브 앤 베리스와 협력해 디어라는 패션 브랜드를 야심차게 런칭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스티브 앤 베리스가 파산하면서 아만다의 패션 브랜드 역시 문을 닫게 되고 말았지. 그럼에도 2007년까지 아만다는 포브스가 선정한 21세 이하 할리우드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스타 5위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 하지만 2007년은 파파라치 문화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지. 당시 많은 스타들이 타블로이드 잡지에 폭격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시케지가 얼마 전 소개한 린지 로한 기억나? 린지 로한도 이 파파라치 문화의 안타까운 희생양이었잖아. 하지만 고퀄 이미지를 가졌던 아만다는 비교적 이런 논란에선 자유로운 편이었어. 사람들은 제가 늘 모범생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전 16살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웠어요. 그래도 중독 수준은 아니었죠. 그 당시엔 밖에서 놀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어요. 한편 2009년 영화 포스트 그레드에 캐스팅됐던 아만다는 갑작스러운 하차로 역할을 알렉시스 브레델에게 넘기게 돼. 이때부터 아만다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불안한 기운이 돌던 2010년 아만다는 캐터넷을 통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고 말았어. 24살에 은퇴하는 게 이른 나이라는 거 알아요. 전 이제 더 이상 연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배우라는 건 겉에서 보는 것만큼 재밌지 않거든요. 한창 승승장구하던 스타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모든 캐티즌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약 한 달 뒤 아만다는 갑자기 은퇴를 취소합니다 라는 짧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지. 심지어 당시 신인이었던 엠마 스톤과 함께 촬영한 영화 EGA 홍보 게시물을 올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 하지만 같은 해 촬영에 들어간 코미디 영화 폴페스에서 결국 중도 하차하고 말았지. 그리고 2010년 7월 아만다는 연기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발표했고 이렇게 영화 이지에이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어. 2012년 아만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어. 아만다는 1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음주운전 혐의가 기각되는 대신 3년의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지. 하지만 2013년 5월 이번엔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되고 말았어. 당시 아만다는 경찰이 찾아오자 36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대마초 흡연용 봉을 던졌다고 해. 그리고 두 달 뒤인 2013년 7월 아만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모르는 사람의 집 진입로에 작은 불을 지른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구금됐어. 이 사건의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지. 그 여성은 아만다 바인스 같았어요. 목소리도 똑같았고 가발을 쓰고 있었죠.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도우러 갔어요. 그녀는 다리에 붙은 불을 끄면서 자기 강아지에게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가스통을 걷어차서 불이 번지는 걸 막았어요.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잠시 후 목격자는 아만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택시를 타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 급히 택시기사에게 그녀를 태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만다는 제발 저 건드리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택시에 타고 그대로 출발해버렸대. 한편 당시 일부 언론에는 아만다가 바지도 안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보도했지만 목격자는 아만다가 헐렁한 스웨트 팬츠를 입고 있었고 현장을 떠날 때도 불에 그을린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밝혔어. 결국 아만다의 위험한 행동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정신건강평가를 위해 72시간 강제 입원 조치가 내려진 거야. 아만다의 부모님은 딸이 입원한 직후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3년 8월 아만다의 어머니에게 모든 법적 및 재정적 결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 권한을 부여했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아만다는 어머니를 만나는데 동의했지만 사이가 멀어진 아버지와의 면회는 끝내 거부했대. 아만다는 약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LA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냈어. 그리고 2014년 아만다의 어머니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아만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패션 학교에도 다니며 패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근황을 전했지. 하지만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아만다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만다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성명을 냈어. 아만다는 조현병이 없으며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그녀는 어떤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으며 술이나 강한 마약을 남용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9개월간 마리아나를 끊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나에 취해 있었던 시기에 있던 모든 상처 주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아만다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만다의 어머니 또한 강력히 딸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어. 아만다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만다와 가족이 정신질환 루머를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아만다를 둘러싼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 그러던 2014년 10월 아만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만다의 부모님과 남매들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논란이 커지자 아만다는 다시 트위터에 나타나 이상한 발언을 쏟아냈어. 사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뇌에 심어진 마이크로칩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칩을 심은 건 아버지예요. 당시 피플지가 취재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만다는 평소에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해. 아만다는 늘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야기했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트위터 피드를 확인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만다는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이 부모를 향한 분노와 이상한 주장들을 계속 게시했어. 내 머릿속엔 마이크로칩이 심어져 있어요. 난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당신들이 정말 싫어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 이런 불안정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많은 캐티즌들의 걱정을 사게 되었지. 트위터 논란 직후 아만다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LA행 비행기에 올랐어. 공항에 도착한 아만다는 기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밝혔지.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 LA에 온 거예요. 아만다는 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으로 향했고 결국 다시 한번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됐어. 그리고 2018년 아만다의 법적 후견인 감독 기간은 2020년 8월까지 연장된다는 법적 서류가 제출됐지. 2020년엔 금주 1주년을 기념하면서 약혼자 폴 마이클과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어.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아만다는 공식적으로 후견인 제도를 벗어나게 돼. 2018년 아만다는 페이퍼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약물 복용과 은퇴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어. 2007년쯤 영화 잡지에서 여성 배우들이 에더러를 다이어트 약처럼 복용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도 꼭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결국 정신과 의사에게 ADD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말해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아만다는 2010년 영화 홀패스 촬영 당시 보였던 이상 행동들이 에더럴 때문이라고 추측했어.
했어. 촬영장에서 에더러를 여러 알씩 씹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대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어느 날 촬영 중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인지 정말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순간 촬영장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만 했어. 홀패스에서 하차한 지 몇 달 후 아만다는 영화 이지A의 스크리닝에 참석했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만다는 불편함을 다시 경험했다고 해. 솔직히 말해서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제 연기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냥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이날을 계기로 아만다는 연예계를 떠날 결심을 굳히게 돼. 그 후 아만다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 평생 해왔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었기 때문이었지. 당시 아만다의 하루는 집에 틀어박혀 약에 취해 TV와 트위터만 하는 게 전부였대. 제가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돼요. 시간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상처 줬던 사람들, 제가 거짓말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약물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어. 약물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제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약을 끊고 나니까 저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최근 몇 년 사이엔 캐터넷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스타들에게 더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어. 아만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신질환 루머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지. 사람들이 제가 조현병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 없어요. 제 문제는 오직 약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견인 보호가 끝난 지 불과 1년 만인 2023년 3월 네일 아티스트를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 중이던 아만다가 LA 도심에서 홀로 알몸으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돼 충격을 줬어. 당시 아만다는 지나가는 차를 직접 세운 뒤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 더 안타까운 건 아만다가 사건 하루 전날인 3월 18일 니켈로디언의 올드 출연진 재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불참을 결정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야. 게다가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만다는 며칠 동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아만다의 차량은 사건 며칠 전인 3월 15일 할리우드에서 멀리 떨어진 롱비치에서 견인됐어. 관계자들은 아만다가 롱비치에서 히치하이킹을 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할리우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어. 3월 17일쯤 아만다는 옷은 제대로 입었지만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한 틱토커에게 발견됐어. 이 틱토커는 아만다에게 돈을 건네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팬들은 아만다의 상태에 대해 더 큰 걱정을 하게 됐지. 그러던 중 2024년 어린이 TV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5부작 다큐멘터리 콰이엇 온셋 키즈TV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되면서 아만다 바이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어. 이 다큐멘터리는 니켈로디언에서 댄 슈나이더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당시 니켈로디언에서 활동했던 여러 배우들이 등장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아만다는 참여하지 않았지. 하지만 촬영 현장의 유해한 환경과 아동학대 의혹이 폭로되자 자연스럽게 댄 슈나이더가 제작한 프로그램인 올댓과 아만다 쇼에서 활약했던 아만다 바이스 역시 피해자가 아니냐는 캐티즌들의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야. 이런 논란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 한 편이 주목받았어. 바로 16살이었던 아만다가 운수욕조에서 댄 슈나이더를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 영상 속 아만다는 비키니 차림이었지만 댄 슈나이더는 풀 장착한 옷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지. 게다가 아만다와 함께 올댓에 출연했던 레온 프리어슨도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지. 아만다와 댄은 실제로 굉장히 가까웠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대본을 썼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당시 편집자로 일했던 한 관계자 역시 증언을 내놨어.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 매우 가까웠어요. 아만다가 댄 슈나이더를 백허그하거나 목 마사지를 해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댄 슈나이더가 제작한 프로그램인 빅토리어스와 세멘켓에 출연했던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촬영 당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지. 이 다큐멘터리가 큰 논란을 일으키자 댄 슈나이더는 즉각 해명에 나섰어.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수십 명의 성인 관계자들이 철저히 검토한 겁니다. 표준 및 윤리 검토팀이 모든 대본을 확인했고 방송국의 편성 담당자들이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촬영장에는 항상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리아나 그란데도 입장을 밝혔어. 저한테 빅토리어스는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쇼의 일부였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발언은 아리아나가 당시 촬영 현장과 댄 슈나이더에 대해 완전히 긍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해석됐지. 반면 아만다 바이스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만다는 여전히 자신의 연기 커리어를 시작하게 해준 댄 슈나이더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참여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아만다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야. 2023년 12월 아만다는 디자이너 오스틴 베빅과 함께 전시회를 열고 패션 콜라보를 공개하면서 거의 10년 만에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어. 이제 아만다가 과거의 상처와 어둠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더 밝고 건강한 길을 걸으며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랄게. 엑소엑소 가시캣.